조선 역사에서요, 나라가 정말 망할 뻔한 순간이 있었거든요. 그때 딱 한 사람이 나타나서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. 바로 정의왕후라는 분인데요. 근데 사실 이 이름 좀 낯설지 않으세요? 오늘 우리가 잘 몰랐던 이 위대한 왕비가 어떻게 조선을 구했는지 그 엄청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모든 사건의 시작은요,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어요. 왕이 사라지자마자 나라는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져버린 거죠. 생각해보세요. 예종이 왕이 된 지 겨우 14개월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.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. 이건 그냥 슬픈 일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권력 공백을 의미했죠.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가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서게 된 거예요. 자, 이 표를 보시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고 긴박했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. 왕위 계승 후보가 딱 3명 있었는데요. 첫째는 법적으로는 당연히 왕이 되어야 할 예종의 아들, 제한대군. 근데 문제가 나이가 고작 4살이에요. 너무 어리죠. 둘째는 왕실의 가장 큰 손자인 16살 월산대군. 나이로나 서열로나 아주 유력했어요.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바로 13살 자산군인데요. 이 자산군 뒤에는 누가 있었냐? 바로 당시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최고 권력자 한명회가 버티고 있었습니다. 자기 사위였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법적인 정통성, 왕실의 서열, 그리고 현실의 정치 권력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힌 거예요. 이 엄청난 상황에서 모든 것에 키를 쥔 최종 결정권자가 딱 한 명 있었습니다. 누구였을까요? 바로 돌아가신 예종의 어머니, 선왕 세조의 부인이었던 51살의 대비 정의왕후였습니다. 아니, 근데 한평생 궁 안에서만 살았을 왕비가 어떻게 이런 살얼음판 같은 정치 상황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? 그 비밀을 알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. 그녀의 과거를 들여다보면요. 와, 이 사람은 정말 이 순간을 위해 살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. 때는 1453년, 피비린내 나는 쿠데타, 바로 개유정난이 터지기 직전이었어요. 그녀의 남편, 그러니까 훗날 세조가 되는 수양대군이 거사를 앞두고 막 망설이고 있었답니다. 그때 정의왕후가 뭘 했는지 아세요? 직접 남편의 갑옷을 들고 와서 입혀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. 이제 와서 물러설 곳은 없습니다. 그냥 나아가세요. 망설이는 남편의 등을 떠밀어서 왕의 길로 보낸 거죠. 와, 이 일화 하나만 봐도 보통 배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. 사실 그녀의 이런 강인함은요,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끔찍한 비극들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거였어요. 보세요. 첫째 아들 의경세자 19에 잃었죠. 남편 세조도 먼저 보냈고요. 겨우 왕이 된 둘째 아들 예종도 19에 또 잃었습니다.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딸 의숙공주도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. 자기 자식들을 모두 자기 손으로 땅에 묻은 거예요. 이런 엄청난 고통이 역설적이게도 그녀를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한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. 자, 그럼 다시 1469년 왕이 죽은 그 위기의 순간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. 정의왕후는 여기서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엄청난 결단을 내립니다. 그 결단이 바로 수렴청정이었어요. 이게 뭐냐면 어린 왕을 대신해서 할머니나 어머니, 그러니까 대비가 발을 치고 그 뒤에서 정치를 하는 제도거든요.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때까지만 해도 조선 역사상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. 정의왕후가 조선 최초의 여성 섭정이 되는 말 그대로 역사의 새 장을 직접 연 겁니다. 이건요, 단순히 권력에 굴복한 게 아니었어요. 정말 치밀하게 계산된 탁월한 정치적 거래였습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한명회한테는 그가 원하는 것, 즉 자기 사위인 13살 손자 자산군을 다음 왕으로 만들어주겠다 약속을 한 거죠. 그 대신 정의왕후는 뭘 가져왔을까요? 바로 왕국의 모든 실권, 섭정이라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자기 손에 쥔 겁니다. 자, 권력을 잡자마자 그녀가 둔 첫 번째 수가 진짜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. 뭘 했냐면 새로 왕이 된 성종의 어머니,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를 인수대비로 확 올려버린 거예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이렇게 함으로써 성종이 그냥 삼촌의 자리를 뺏은 게 아니라 요절한 자기 아버지의 뒤를 잇는 정통 계승자라는 걸 법적으로 못 박아버린 겁니다. 앞으로 그 누구도 왕의 정통성에 대해 시비를 걸 수 없게 만든 거죠.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
그녀가 섭정을 하는 동안 보여준 리더십은 참 독특했어요. 보통 권력을 잡으면 막 휘두르려고 하잖아요. 근데 정의왕후는 달랐습니다. 마치 거대한 방파제처럼 모든 정치적 파도를 막아서서 어린 왕을 지키는 역할을 스스로 맡았던 거죠. 그녀의 스타일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나중에 있었던 정순왕후의 섭정이랑 비교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. 정순왕후는 반대파를 모조리 죽이는 피해 숙청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거든요. 반면에 정의왕후는 한명회 같은 힘센 신하들이 압박을 해와도 그걸 다 받아내면서 균형을 잡았어요. 어린 왕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방패가 되어준 거죠. 그런데 말이죠. 정작 가장 위험한 존재는 조정 대신들이 아니었어요. 바로 왕실 가족, 그 내부에서 나왔습니다. 바로 구성군이라는 인물인데요. 이 사람이 전쟁 영웅에다가 영의정까지 지낸 정말 능력 있고 인기도 많은 왕족이었습니다. 근데 이게 문제였어요. 그의 뛰어난 능력과 인기가 어린 성종에게는 너무나 큰 위협이었던 거죠. 과거에 자기 남편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던 정의왕후는 이런 위협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아주 냉혹한 결정을 내려요. 결국 손자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이 유능한 왕족 구성군을 유배 보내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제거해버립니다. 정말 필요한 희생이라고 판단한 거죠. 자, 이제 그녀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. 권력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지켰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내려놓는지는 더 중요하죠. 그녀의 위대한 퇴장, 그리고 그녀가 남긴 유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시간이 흘러 7년이 지났습니다. 꼬마였던 손자 성종은 어느덧 20살, 당당한 어른이 됐죠. 바로 그때 정의왕후는 이제 모든 걸 내려놓을 때가 왔다는 걸 알았습니다. 그녀가 섭정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남긴 마지막 말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. 한번 들어보세요. 그동안 잘된 일이 있었다면 그건 전부 임금의 지혜 덕분이고 혹시 잘못된 일이 있었다면 그건 다 여자에 불과한 제가 정치에 나섰기 때문입니다. 와, 이 말 한마디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? 모든 공은 손자에게 돌리고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짊어지고 떠나겠다는 거잖아요. 이것보다 더 완벽한 권력 이양이 있을까요? 정말 위대한 퇴장이었습니다. 그녀가 이렇게 7년 동안 굳건히 나라를 지켜준 덕분에 조선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유산 중 하나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. 그게 바로 조선왕조 500년의 뼈대가 된 법전, 경국대전이에요. 만약 정의왕후가 그 혼란을 막아주지 못했다면 이 위대한 법전의 완성은 아마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. 결국 정의왕후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. 여러분, 진정한 리더십이란 뭘까요? 내 손에 쥔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는 걸까요? 아니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권력을 안전하게 지켜내고 또 온전하게 물려주는 것일까요? 그녀의 이야기가 바로 그 답을 우리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